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4일 오전 1시 20분입니다.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ATF 자금 세탁 방지 규제 강화 기로에선 암호화폐. 자, 수신자 정보 보고 의무화, 거래 위축, 거래 영세 거래소 수백 곳 대응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일단은 권고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각 나라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이제 나오겠죠. G20 정상회의에서 FATF 기준이 과도한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소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잡거래소들은 한 90%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암호화폐, 암호화 자산이라고 하죠. 이 친구들이 정말로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든 이거를 갖다가 선동하고 날조하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하는 그런 잡 잡스러운 친구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좋은 소식도 있네요. 2020년 1분기 안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10만 달러면 한화로 약 1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저도 비트코인을 1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1억 원 최대. 그렇게 믿는다? 1억까지 보고 있다. 그런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게 로그 차트거든요. 로그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변화율이 약해져 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1파, 2파, 3파, 4파, 5파라면 지금 이 친구는 비파 반등으로 볼려지도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를 1파로 보기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비파 반등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어떠한 그 목표가 지역에서 큰 흐름이 한번 등장을 할 거예요. 하고 나면 물량을 덜든 하는 그런 이제 장투 물량도 덜던 그런 행동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코인을 늘려가는 그런 데 목표를 두셔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큰 돈을 벌고,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관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둔 상태에서 그 비중 조절을 해가며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자. 혹은 일부 창사했더라도 남은 물량은 뺏기지 말자. 다시 우리 좋은 타점에 다시 매수를 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비트코인 올해 여름까지 15,000달러 가능한가? 네. 네, 가능성 있죠. 네, 제가 지금 어제 아까 그 공개톡방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물량을 전량 덜어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도 조정이 살짝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까지 다 먹고 싶으시면 시간, 노력,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뭐 말씀은 드리지만 이 순간에 이 컴퓨터를 보고 계속 24시간 차트를 보고 앉아있을 수 없고, 저도 이제 일이 있고 저도 개인적인 생활이 있다 보니 잠시 등한시하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손실을 감안을 하고 어떤 특정 금액 이상 이탈하기 전까지는 나는 이런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신뢰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려서 오늘 비트코인보다 그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텐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리플을 예로 드는 겁니다. 제가 리플을 좋아한다고 여러분들 리플 따라 사시면 안 좋아요. 차트 엄청 무거워지고 더 이제 조장이 깊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제가 리플을 420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이 기간에서 계속
매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좀 오래되신 분인데 오늘 정말 그런 질문 때마다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데, 그럼 420원이 온다고 보시나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안 오면 어떡할 거, 오면 어떡할 건, 제가 온다고 봅니다 라고 말하면 여기서 지금 저 좋아하시는 분이 그냥 던져버리고 420원을 기다리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여기 올걸, 여기서 매수 노려보고 이쪽에 오면 난 사겠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올지 안 올지 난 몰라, 근데 올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냥 제 눈에는요, 이 전구간이 매수존이란 말입니다. 매수존 이 정도가. 근데요, 여기가 무너지면 여기는 매수를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여기가 깨어진다면, 만약에 저는 깨어지는 모습에 따라 물량을 다 손절을 다 해버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또 어떤 분이 이때 되게 멋있는 말씀 해주시고, 막 서로 뭐 물렸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려고 톡방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분은 차트를 잘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작년 1월에 다 파셨대요. 작년 1월에 고점에 다 팔고 지금 사 모으고 있대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부자죠. 속된 말로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신데, 되게 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물리면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이 시장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전 세계에 들어와 있는 돈은 똑같고요. 네 돈을 내가 빼먹냐, 내 돈을 네가 빼먹냐의 싸움이라고요. 전쟁터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쓰셔. 근데 제가 또 물려 있으신 분이거나 이렇게 뭐 7년을 파셨다 그러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또 작년 1월 고점에 깨알같이 또 다 파셨대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께서는 고점에서 열토막이 나본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입니다. 1억을 넣고 1000만원의 대본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하신 분이고요. 정말 별로 안 되실 수도 있죠. 1000만원을 넣고 그게 100만원 밑으로 떨어진 걸 겪어보지 못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또 제 그 주제에 대한 논지가, 그런 말을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항상 교육해오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취지는 좋고 위로가 되겠지만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우리는 차트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이 무너졌을 때는 이것은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남아있는 물량이라도 손절을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존버하는 시장이 맞습니다. 네, 계속 사갖고 모으고, 저도 산다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고, 제 주종목은 리플이기 때문에 리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다 좋습니다. 산다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고, 팔더라도 어떤 사기 위해서 파는 것이다 라는 표현도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일반화를 너무 많이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이든 어떤 이제 투자 상품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앞으로 무턱대고 가자를 외치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들의 기준이나 손절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찾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계좌에 들어있는 이 금액 있죠. 내가 예를 들어 1000만원치 샀는데 이게 뭐 2000만원이 되었어. 1000만원 벌었네? 가 아니라 1000만원을 번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허수의 계좌라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허수고요. 그리고 수급의 원리상 내가 아닌 그 누구, 속된 말로 세력이라고 칭칭하는 그분들, 그리고 엄청나게 자금력이 있는 많은 그분들이 많은 물량을 매집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매집하기 위해 흔든 거잖아요. 그게 이제 거래량과 스토캐스틱,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나 캔들의 모양으로 어느 정도 드러난다, 어느 정도 그 징조들이 보인다 해서 우리가 노려보는 거고, 그래서 노렸을 때 성공해서 맞추는 거고, 맞춰서 수익이 나는 거, 틀리면 손절을 치는 겁니다. 리플을 예로 자꾸 들게요. 제가 리플이 주종목이라서 그렇습니다. 180원대 그죠? 매수하셔도 됩니다. 리플 400원대 편하게 주워가셔도 되는 라인입니다. 여기까지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편하게 주워가도 되는 라인입니다. 제가 이 말을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여기 저점이니까 편하게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만, 그러기 싫어요. 저는
저는 원래 항상 양방향에 대한 여유를 두고 그에 대해서 확률이 높은 쪽에서 가중치를 씌워서 말씀을 드려왔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렇게 싫어요. 500 이쪽 라인에서 파셔도 됩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볼펜 바뀌잖아요. 파셔도 됩니다. 이 자리는 단타 매도 자리 맞습니다. 돌아오면 그때 매수 이야기 해주셔도 됩니다. 코인 늘렸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요. 우리 룰대로 하면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연근건에서 또 매수 배팅 또 노리셔도 됩니다. 어디까지? 볼펜 중심선이 깨지는 정도까지. 깨지면 반등이 청사하시고 하단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물대 한 번 더 쌓는, 한 번 더 이런 조정을 벌리는 그런 형태의 차트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손절은 여기겠죠. 트레이딩의 손절은 여기겠지. 짧게 보시는 분들은. 그지? 그렇지만 그 관점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그에 대한 추세적이나 신호적이나 그런 부분들, 좋은 신호, 나쁜 신호 이런 것들 이야기해 드리는 거지. 무턱대고 하락장에 존버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규칙이고요, 룰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존버, 먼저 저점에 잡은 건 존버 시장이 맞습니다. 남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하고 그런 좀 소편한 말을 말씀하시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소편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에 대한 말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라는 말을 안 하는 거고요. 할 수 있어요. 저도 100%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준다면 제가 70% 이상에 대한 시황 적중률을 80%로 여러분들 리딩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부담감, 그거에 대한 노력, 그거에 대한 시간, 그리고 제가 뺏겨야 되는 저의 삶, 마찬가지, 그죠? 건강, 지금 건강도 많이 안 좋은데 건강, 뭐 여러 가지 일들, 포기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저는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비트코인만큼은 그걸로 가이드 충분히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리플을 최근에 다시, 제가 리플을 여기서 샀고 여기서 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1차 사고 여기서 2차 사고 지금 들고 있어요. 리플의 타점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나중에 정말 그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리플 거래 내역 갖고 와봐라, 제가 인증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샀어요. 제가 리플 주종목이 다른 종목 잘 안 건드리죠. 그리고 요때 이제 잠시 어디였지? 잠시 요 구간 어딘가에서 비트맥스로 들어가서 그 비트맥스에서 비트맥스 걸 인출했고요. 인출해서 리플 여기서 산 자리가 있고요. 돈을 현재 팔아서 현금 바꾸고 다시 퀀텀으로 잠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인출했던 그런 포인트. 그리고 최근의 매수 타점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요거 다운받은 순간이었고 그 다음에 요때였어요. 요때였나? 요때였던 것 같아요. 요때인가? 요때였던 것 같아요. 요때. 그래서 두 번 샀어요. 520원에 한 번, 그 다음에 490원인가 한 번. 그 두 번 샀어요. 그럼 현재 수익 중이죠. 매수 타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매수 타점이 인간이 왜 어떤 관점에서 매수 타점을 했는지 그거 공부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420원 떨어질 때까지 매수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420원 갑니까? 아직도 그런 표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좀 방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날로 먹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감도 없이 제가 그것을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1000 정도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한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을 리딩을 해드리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큰 독이 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박의 끝은 파멸이고요. 여러분들의 그 뭐라고 할까, 욕심의 끝은 멸망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수학적인 통계 자료로서 일단 이런 상황에서 상승이 많이 일어나더라, 이런 상황에서는 조정이 많이 일어나더라, 이번 조정 폭은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 이 정도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 여기서 나는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 결정에 대한 행동이고, 그것에 대한 행동은 내가 지는 것이지 그것을 누구한테 넘기고서 그거에 대한 단순한 위로를 바라고, 계좌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
20토막, 10토막이 나는데 정신적인 위로를 받으면서 행복해 하자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서 위로받는다고 그게 좋은 겁니까? 이런 하락장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 하락 속에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사가지고 같이 쳐물려가지고 위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존버도 영리하게 해야지. 안 그런가요? 물론 지금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사정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영원히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실 것 같으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것에 하락에 대한 징조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징조는 나타나는데 그 징조가 확실하다면 그거 더 이상의 상승은 논하지 않고 청산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하시고 손절 혹은 익절을 완수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비트코인 어제 그릴 적에 이런 그림을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그저께. 네.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다 이해할 수 없는 말. 어쩌면 너무 속편하게 사람들을 간과하고 있지 너무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싶을 정도로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좋은 말이지만 그 좋은 말이 정말로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너무 힐링하는 그런 건 찾아다니시면 이제 신의 두뇌님이나 그런 다른 힐링하는 방송을 찾아가셔야 돼요. 어설프게 할 바에는 전부 하시는 게 낫다라고 분명히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저도 먹고 살아야 될 차트적인 고점, 저점,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강하게 드릴 때도 있는 것이고, 매도는 뭐 편하게 알아서 하시고, 수익 났으면 적당히 털고 그냥 남은 걸 쭉쭉쭉쭉 가는 거라. 그럼 나 돈 벌었네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못 팔아, 여기서 팔았는데 못 사갖고 다시 사면 꽉 나오면서 팔린다고. 상승장 쪽에서 돈을 많이 잃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라는 걸 하고 어느 정도 구독자와 어느 정도 단톡방에 대한 유지를 한번 해보세요. 많은 연락이 오거든요. 많은 연락을 받고, 어떤 분들 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안타깝게도. 자, 서론 이 정도 하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라가는 상승하는 상승 추세를 돌파를 하면 단기 고점 신호가 나옵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고점 신호가 나왔어요. 그죠? 이런 꼬리가 달고 쭈르르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무엇을 보셔야 하나? 거래량을 보세요. 여기랑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당장 크게는 안 빠지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상태 또 하다가 또 가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숏 자리는 맞았던 부분이고요. 우리 방금 CL님 같은 경우 소스 쳐서 아마 수익을 또 꽤나 실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되면서 나왔습니다. 뭐 다른 차트를 봐도 괜찮겠죠. 외국 달러 차트도 같이 보는 게 좋겠죠. 원화보다. 거래량 증가됐습니다. 고점 신호 중에 체크하는 거잖아. 자, 주봉상 이번 주 주봉 마무리죠. 근데 주봉 여기보다 거래량이 좀 작습니다. 주봉상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거래량 증가했는데 조금 부족하네. 어쨌든 고점 신호 하나 들어왔네. 저점 좀 높인 상태에서 빠지지 않는 상태 돌리고 있네. 일단은 노란불 정도 왔네. 중립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대응해서는 안 되는 구간인 거라. 그러면 그래, 볼벤 20선 1200만원 라인에서 또 매수 살짝 노려볼까? 아니면 1190만원 라인에서 매수를 좀 노려볼까? 또 여기가 단타적으로도 여기가 지금 매수 존이 되는 겁니다. 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니까요. 올라가는 중심선이잖아요. 올라가면요, 이제는 물량을 털어내시면 되겠죠. 단타 하시는 분들 털어내고 내려오면 또 다시 사야죠.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게 수수료 계산하시면서 하세요. 이런 것들은 늘릴 수 있게 5% 팔았다가 다시 사고 이런 것들은 뭐 알아서 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걸 이렇게 때려보시면 반등합니다. 거의. 그럼 반등하고 파시면 돼요.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때리지는 거의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하는데 여기 이렇게 찔찔찔찔 기다가 이렇게 들었다 찔찔찔 기다가 돌려서 여기 이 끝에 수렴이 끝자락에서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4시간상 추세 하락이 될 수 있어요. 아직 4시간상 추세 상승입니다. 지금 누가 추세 하락을 만들었는지 볼게요. 30분 몽상 그렇지. 30분 몽상 지금 조정파 추세 하락파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추세 하락이라 하기에는 이 반등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심값을 살리는 반등을 보여주고 ABC 파에서 지금 현재 삼각 수렴을 상방이탈한 상태입니다. 그 여기에서는 이제 뉴트럴 30분상 내가 지금 매도를 쳐도 좋고 매수를 쳐도 좋아요. 지금 현재는 그지 매도를 치면 여기를 손절로 그다음에 매수를 치면 매수 치긴 조금 부담스러워요. 지금 당사 30분 몽상은 이걸 하다가 하방이 타 있기 때문에 매수를 치면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 요쯤에서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정도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볼벤 수렴했으니까 이거 다시 뚫고 올라가면 또 간다고 봐야 되거든. 매수 단탄 매수를 노려보는 정도 지금 딱 그 구간입니다. 수렴 이탈 방향 가위바위보 하는 거지. 그지? 자, 뭐 이거 이런데 고점에 못 팔았다고 여러분들 상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고점 신호가 이제 돌파하는 신호 두 가지가 나오게 됐고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정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된다면 좀 빠지겠구나 어디까지 일단은 요런 흐름 혹은 요런 흐름 정도는 내가 감소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소한다. 그럼 이것 때문에 물어서 다 팔 거다? 그건 아니죠, 그죠? 다 파는 건 언제다? 적어도 이런 추세들이 완전히 붕괴될 때, 이런 붕괴될 때, 그죠? 요거는 붕괴될 것 같아요. 요 추세는 깨질 것 같거든요. 요 추세는 깨질 것 같은데, 이렇게 붕괴될 때, 얘가 깨지면 물량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답이 이거죠, 그죠? 이 라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저는 알트코인들이 일부 알트코인들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조금 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뭐 다시 이렇게 주저받고 가버릴 수, 요 라인은 직접 가버릴 수도 있는 라인이잖아요, 그죠? 이런 추세들이 붕괴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시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매도하시는 분들은, 지금 만약에 매도각을 보시는 분들, 매도한다가 아니라 매도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짧게 본다면 요 정도의 하락을 감수하고 베팅을 하시는 거겠죠, 그죠? 만약에 매딩이 안 나온다면 돌파할 때 다시 출연 뭐 하시든가. 근데 저는 요거는 깨지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깨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불끈불끈 하다 이렇게 공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1,100만원? 이 정도까지 오면 또 여기서 또 매수 이야기를 또 논해보자고요. 지금은 뉴트럴, 중립 포지션입니다. 지금 살까요 팔까요 하면 제가 대답을 못 해드리죠. 왜? 저희는 여기서 매수를 했으니까. 이더리움 잘 버티면서 고점 돌파하고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지금 일봉상 요 캔들, 오늘 이제 급변했던 요 캔들 있죠? 요 캔들인가? 일목은 여기 아니네. 비트는 여기가 아니네요, 그죠? 더 많이 아니구나, 맞나? 요 캔들 비트는 좀 더 끝자락이네. 그치? 요 캔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 캔들 볼벤을 돌파했던 6월 21일자 캔들, 이더리움 요 캔들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기준 라인이 될 겁니다. 지금 사시는 것도 말리지도 않을 거예요. 말리지도 않을 거고,
뭐 사라고 말도 못하고 지금은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오스는 이제 요 정도 자리, 요 정도 자리를 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가 깨지면 하단을 좀 보는 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보고, 요 정도 손실줄 주고 또 조금씩 툭툭툭툭 잡아보는 거죠. 내려올 때마다. 그죠? 어디 거 얼마나 내려올 때마다 4시간 차트가 살짝 빠지려고 하네. 그러면 한 8,300원짜리 툭툭 잡아보는 거.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지. 요 손절 주고, 그지? 타점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에이다도 지금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돌파할지 안 할지 저는 할 것 같아 보이는데, 한 템포 있다가 갈 수도 있겠지. 그치? 금액에 대해서 너무 꽂히지 말아주세요. 뭐 금액에 대한 말씀을 해줄 그 트론도 요 캔들, 그치? 요 캔들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어제자에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강력한 펌핑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다가 한 번 더 발산하는 것에 대해서 무게를 좀 실어 두시고, 요런 캔들들 보시면서 예수 전략 취하시면 됩니다. 무너지면 청산하면 되지. 무너지는 거 쫄려서 못 하실 거면은 이 시장에 계시면 안 되고요. 아니면은 나 무너질 때까지 좀 뭐 하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더클도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죠? 그래서 어제인가요? 어제 토요일날 방송을 못했었는데, 어제 모습에서 어제 비트가 고점 신호를 낼 때 알트가 어떻게 움직이 되는지 움직임을 보셔라. 그리고 알트코인, 그 순간에 알트코인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나는 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공개방에서 했는지 방송에서 했는지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지. 또 매수에 대한 이야기는 6월 8일자에서 쌍바닥 확인하세요 이틀 뒤 일어났죠. 그죠? 그리고 사동 카운팅 상 16일에 쌍바닥이 나오고 20, 12, 12가 돌릴 때, 그죠? 20, 12, 12가 20시간이니까 돌리려면 20시간 정도, 20시간, 20, 그러니까 12, 12, 12 그러니까 빠졌다가 들어야 되니까, 그죠? 20에서 20시간에서 48시간 사이 정도 시간 프레임을 대충 예상할 수 있으신 분들은 확신은 없겠지만 그때쯤 뭔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추측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제 입에서 나오는 가장 큰 매수의 관점에 대한 시향이 무슨 쌍바닥 확인하세요가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그거 말했을 때 항상 상승했거든요.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이쯤에서 좀 사고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럼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근데 하락보다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렇게 말씀이 되고요. 더 올라갈 것 같지만 나는 여기서 사지는 않을래 라는 것은, 차트는 좋지만 내 기존에 이거 매수 타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시간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라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더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좀 잘 걸러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쌍바닥,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거잖아요. 스토캐스틱이 가장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쌍바닥 확인하세요. 이게 가장 강력한 매수 사인이라는 거. 그리고 비트가 올라갈 때 뭐 어떤 알트를 건드려도 상관없다. 제가 말씀드린 주력도 이 위에 상위 종목이잖아요. 어떤 알트를 건드려도 상관없다. 수익률이 다만 차이가 날 뿐. 누가 많이 오르고 누가 적게 오르는지 차이가 날 뿐 상관이 없다. 이 밑에 건드리는 친구는 님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이거 관심 없다. 그렇죠? 모델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모델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네요. 네, 지금도. 네. 근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요 매물 때 돌파하는 그런 시점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때문인가요? 저랑 방에 있으면서 매수 시기를 놓치셔서 아니 혹은 이제 과거에 위험하다는 그런 발언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 그리고 며칠 내 시장을 바꿨다고 변명을 하겠지만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요때였죠. 그죠?
더 빠지면 위험하다. 일단 매수 올 매수 스톱이라고 공방에서 대놓고 말했는데 요게 410만 원에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 쌍바닥 확인하라고. 이럴 때 사는 거라고. 그 정도 갖고 이제 H사 강도가 부족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몇 분? 한 분? 한 분? 두 분? 속상이 미치죠. 그런 거는. 그래서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고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지루하다고 끊어버리시고 그래서 비트코인 얼마 간단 말이고 이거 결론만 들으신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제 말을 그래도 경청해 주시는 몇몇 분 한두 분만이라도 계시다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변명일지 모르지만 시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이 차트를 보고 공방을 지나가면서 그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기 잡는 법, 나무 열매 따는 법, 요리하는 법 그걸 내가 겪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제시해 드릴 뿐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요리를 만드셔야 돼요. 이 차트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우치셔야 돼요. 내 성향에 맞게 퍼즐을 예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방송은 여기 보진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 안정환 전문가님, 안정환 전문가님의 방송을 또 한번 링크를 올려드릴까요? 네, 아천 선생님 나오네. 안정환 안쌤. 안정환 전문가님 조회수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제가 지금 안 보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 안 돼요. 전공법으로 투자하자. 네. 저는 이걸 보면 안 되냐면 저희 스승, 그러니까 가장 큰 스승님이죠. 아직 구독자 3,400만 밖에 안 된다, 3,500만 밖에 안 된다는 거. 하단천 스승님이고 이분의 말씀이 이분한테 배웠던 그 말씀에 대해서 그거를 정리정돈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제가 무슨 말인지 기억이 좀 머리가 멍해서 안 되는데 그 부담감 그리고 뭐 하여튼 규칙대로 그래서 통계적으로 나는 이렇더라 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안정환 전문가님 방송인데 이번에 말씀 좀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요분 그죠? 이 나천팀이 여기까지 구독자가 얼마 안 되시네요. 근데 뭐 솔직히 뭐 또 대도 안 하는 것들은 구독자가 참 많더라. 요거는 이제 정신적인 그런 이제 멘탈적인 부분은 이제 잔뼈 굵으신 전문가 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막 큰 수익을 얻지 못했지 않느냐, 큰 수익이 없었으면 이렇게 방송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도 경제 TV 나오셔서 시향하시고 전반적인 걸 알려주시는 그런 이 시장, 주식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그 경험적인 노하우가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 분들마다 스타일이 갖고 있겠지. 안쌤도 안쌤 스타일이 있으실 거고, 야천 선생님도 야천 선생님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시고, 저는 안 봐요, 잘. 이거 보면 시황 틀어지거든. 그래서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보시고,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걸 하고 있는지, 이런 좀 좋은 거 많네요. 그죠? 이런 지표들을 보고 공부하고, 이런 거는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것도 보면서 공부하고, 이런 이야기가 뭔지, 저 이야기가 뭔지 종합도 시켜보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뭐 무거운 이야기 했지만 정리정돈하겠습니다. 비트는 아직은 좋습니다. 좋지만 이게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은 제법 있습니다. 하락에 대한 최종 하락에 대한 목표가는 일단은 이 자리입니다. 약 1,050만원, 1,100만원 라인이요. 이 조정이 이렇게 극락 조정은 나올 것이냐 아니면 행보형 조정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가능한 흐름이 나올 것이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50만 원이지만 여러분은 1050만 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1100만 원 인근에서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눌림목 매수거든.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온다가 아니라 왔을 때 대응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시드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는 님들 마음이십니다. 줄이든 말든 그냥 존버를 타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요. 이 추세선이, 이 볼멘 중심선이 완전히 깨어지고 다시 한번 뚫릴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돌릴 때는 위험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럴 가능성보다 여기서 조정을 준다 해도 더 갈 가능성, 혹은 여기서 지정해서 쿵 한번 놀렸다가 다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상일 뿐이고 여러가지 예상 중에서 얻어 걸리는 거죠. 그지만 제가 확률 높게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씁니다. 무슨 쌍과다 확인하세요 라고. 하루 이틀 전에 우리 겜땡땡의 강 대표님 모조 패턴이죠. 똑같은 겁니다. 다이버전스거든요. 근데 엘리어트 파동과 더불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이 높을 겁니다. 매수 이야기를 여기서 했고요. 여기서 했나요? 5월 8일. 여기서 강력하게 매수 이야기를 했고요. 그죠? 여기서도 매수 이야기를 했고, 저는 여기서 팔았죠. 유튜브 공개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이게 저도 선전하고 막 맞췄다고 막 선동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이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아무튼 네, 너무 이제 잘 모르시면 그냥 추세 상승일 때는 가만히 계셔도 좋습니다. 추세 상승파에 대해서 한 번에 더 눌리면 나오거든요. 이거는 선수들한테 맡기셔도 좋아요. 안 넣을지도 모르고 맡기셔도 좋습니다. 그죠? 일단은 이 추세들이 깨워질 때 이걸 대화를 하자고요.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 말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비트코인 더 많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눌림목에서 적절하게 분할 매수를 하지 못한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됩니다. 스스로. 제 눈에서 매수 타점은 아니거든요. 상승할 거라고 보지만 빠졌다 가든 어쨌든 가든 그 정도 이야기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시작 잘 하시고 한 분이 봐주시던 몇 분이 봐주시던 싫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